일본은 7월 22일부터 고투 캠페인을 합니다.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지방의 여행업계에서 하루라도 빨리 안 하면 모두 도산한다 라는 아우성이 높아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고투 캠페인은 국내 여행 경비의 50%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보조 금액은 최대 1인당 1박에 2만엔 약 22만원이며 이용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이번 캠페인으로 C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고투 캠페인의 연기 및 중지에 대한 여론이 높습니다. 정치계뿐 아니라 언론과 네티즌들까지 나서서 당장 연기해라, 무슨 짓이냐 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자민당과 아베는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베의 도박이 내수 경제를 살려서 지지도를 높여줄까요? 아니면 일본 전역에 C19를 퍼뜨리는 최악의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일본입니다. 일본 경제에서 서비스업은 GDP에서 70%의 비중을 이룰 정도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 관련 서비스업이 그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나다가 한국의 일본 보이콧과 C19 사태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는 전자조선 등이 모두 폭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서비스업들로 내수 경제로 버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 고투 캠페인으로 돈을 풀어서 서민 경제와 내수 경제로 좀 살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마지막 대책인 거죠. 아베로서는 지지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라도 지방의 돈을 무작정 풀어야 하고 잠시라도 내수 경제가 살아나는 듯한 착시 현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베 정부는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 갑자기 도쿄에서 매일 200여 명이 넘는 최종 판정자가 발생하면서 캠페인을 연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늘어났습니다. PCR 테스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도쿄에서 최종 판정자가 늘어나는데 도쿄 도민들이 일본 전역으로 여행을 가겠다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열흘을 더 앞당겨서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고투 캠페인에 참여하는 여행객은 3밀에 신경을 써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C19가 지방으로 확대될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 캠페인의 연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파 위험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다. 관광지와 음식점 등 업종별로 감염 방지 대책을 잘 지켜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조심하면서 여행하기를 바란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여행지에서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서 서로 몰려다니지 말고 붙어있지 말아라 라는 것이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도쿄에서 C19 최종 판정자가 넘쳐나는 이 상황에서 도쿄 도민들이 지방으로 몰려가는 것에 대해 분명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도쿄도의 C19 최종 판정자들이 인접한 부연으로 전파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은 여러 조사를 통해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최소한의 전파 경로 파악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여행 캠페인을 통해 무방비 상태로 C19가 퍼져나갈 것이라는 거죠. 이 와중에 스가 요시히데는 최근에 C19가 폭증하는 것은 도쿄도의 문제다 라면서 코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이케는 C19는 국가적인 문제이다. 고투 캠페인에 대해 국가는 완벽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C19 최종 판정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면 책임 소재에 대해 서로 미루는 것입니다. 야당은 지금이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할 때이다. 고투 캠페인으로 일본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당장 연기를 해야 한다. 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투 캠페인을 이용해 여행을 갈 것인가 라는 여론조사에서 일본인의 75%가 여행하고 싶지 않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면 C19에 대한 두려움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딸린 댓글을 보면 복잡한 이권이 얽혀있는 캠페인이다. 유관단체와 밀착되어 있는 자민당 원로 의원들에게 아베가 당하고 있다. 당장 캠페인을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된다. 관광업을 제외하면 다른 부연 지방에서는 도쿄에서 손님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동을 제한하고 각 도부연에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당장 그만둬라. 순식간에 집단적으로 확산된다. 캠페인을 그만두라고 지독하게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아베 정부에게 이제는 어이가 없다. 그래, 원 없이 전파되어서 이 바보 정치인들에게까지 C19가 갔으면 딱 좋겠다. 이 정책은 미국의 C19 파티와 똑같다. 누가 먼저 확진되는지 지켜보자는 거지. 이 여행 캠페인은 일본 아침 방송의 소재가 되어서 격렬한 토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의료 전문가는 당장 그만둬야 한다. 만약 그래도 가겠다면 PCR 테스트를 받고 가야 한다. 라고 출연할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출연자들은 아베 정부가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캠페인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과 블룸버그 통신도 아베 정권의 도박이다. 경제를 중시하느라고 이웃에게 C19를 전파하는 일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강력한 지원책이 될지 몰라도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C19의 전파를 확대하는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에서는 절대 오지 말아라 라는 트윗이 올라오면서 관광 시즌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라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방 관광 산업계에서는 환영 일색인 것은 맞지만 과연 C19 전파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C19 방역 대책은 하나도 세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도쿄도를 중심으로 최종 판정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베로서는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행 캠페인을 해야 하지만 현재처럼 C19 최종 판정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도대체 아베는 일본을 뭐 어떻게 하려고 저럴까요? 민족정론지 BBC 대기자 로라 비커. 최근 사태에서 한국의 모범적 대처를 BBC를 통해 자주 보도해 한국인들에게 큰 인기와 신뢰를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이 로라 비커 기자가 현재 한국인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을 잘못 보도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BBC와 로라 비커 기자에게 그런 표현을 한 것은 기존의 민족정론지를 표방하던 언론사 대기자라는 타이틀도 많이 보아왔지만 현재 한국인들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최악인지에 대해 단적으로 표현하는 자주 섞인 드립이었을 것입니다. 최근 사태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로 거듭난 한국을 해외에 잘 알렸다고 해서 로라 비커 기자는 한국에서는 한국 언론인들을 포함해도 가장 핫한 기자가 아닐까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는 이유가 서양 사람들은 유교 때문이라고 폄훼하지만 이 나라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대통령을 탄핵했으며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목소리로 민주주의를 외친 그런 나라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라든지 21대 총선의 투표 과정을 상세히 보도하며 현재로선 한국이 이번 세계적 사태 속에 무엇이 가능한지를 또 한 번 증명하려는 듯하다는 기사 등으로 한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BBC 뉴스에서 한국의 신규 지역 감염자 제로의 뉴스를 보도하며 큰 논란이 생깁니다. 한국에 있는 로라 비커 기자가 한국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보도는 국내 감염이 제로가 되었다. 한국이 처음부터 정말 이렇게 저렇게 잘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CCTV, 핸드폰, 은행 기록들을 추적하고 감염이 확인된 사람들의 동선을 지도에 표시했는데 이 상세 정보가 긴급 재난 문자로 보내진다. 그 확진자가 어디에 갔으며 누구이고 이름, 나이, 직업을 알려주며 이런 공격적인 검사와 추적을 통해 통제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It would tell you the information, where the patient had been, who they were, their name, their age, their occupation, and it gave you an idea if you have... 최근 한국의 커다란 성공에 대해 서구 유럽에서 한국은 개인정보를 마구 공개하고 전체주의적으로 국민을 통제하며 자유를 억압하는 행태로 테스트와 격리 등을 진행하는데 아주 야만적인 것이다 라는 황당한 비판들이 나왔었죠. 유럽에서 전국민 이동금지령을 내리고 모든 상점은 문을 닫고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외출 허가서라는 종이가 없으면 수백만 원의 벌금까지 부과하면서 어떠한 강제적인 봉쇄나 차단이 없는 한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이동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는 등의 트집을 잡는 것에 한국인들은 분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이유가 세계의 칭송을 한국이라는 동양의 나라가 받고 있는 것이 못마땅한 아직도 거만하기만 한 서구 유럽인들의 태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최근의 성공에 대해 유일하면서도 한국인들이 마땅히 억울해하는 흠집에 대해 한국인들이 믿고 좋아했던 로라 비커 기자와 BBC에서 잘못된 정보를 알리자 네티즌들은 해당 BBC 유튜브와 로라 비커 기자의 트윗에 찾아가 이름, 직업 등까지 공개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다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라 비커 기자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며 그 근거를 트윗을 하는데 LA타임즈의 빅토리아 킴이라는 특파원이 서울시에서 받았다는 정보를 올리면서 이렇게 공개된다, 퍼블리시된다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빅토리아 킴이라는 사람은 LA타임즈의 한국 특파원으로 한국 출신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언론사에 입사했다고 하는데 한국 특파원이니 거의 그녀의 기사는 한국 관련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공개한 자료는 서울시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 자료와 항목이 다릅니다.
서울시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공개해온 자료에는 이름과 직업 항목이 없는데 빅토리아의 자료에는 있는 것이죠. 이것은 대중에게 공개하는 자료가 아닌 것을 빅토리아 씨가 기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입수했다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름과 직업이 대중에게 공개가 된다는 것은 우선 사실과 다른 내용일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런 양식이 아니었다고 증거를 포스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대중과는 다른 경로로 입수한 것이고 이를 공개하고 문제 삼는 것은 도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의 문서에서 김땡땡, 이땡땡, 박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굳이 라스트 네임드 네임이니 이름이 공개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이에 동의하는 로라 비커 기자도 이해가 안 간다는 의견입니다. 한국의 이름 체계와 성씨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완벽한 외국인이라면 굳이 라스트 네임드 네임이다 라고 우길 수도 있겠지만 이미 몇 년간 한국에서 살아온 BBC 특파원과 한국인으로 태어나 자라고 한국에서 특파원을 하고 있는 LA타임스 기자가 5천만 인구 중에 김씨만 1000만 명 이상, 이씨만 700만 명 이상, 박씨만 400만 명 이상 등인 한국성의 특수함을 도외시하고 한국은 이름을 공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오래 거주하며 한국을 연구하고 보도하는 사람들이 문서에 성이 나온 부분과 직업이라고 회사원, 대학생, 유학생, 교수라고 러프하게 한 분류가 개인을 특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도 의문입니다. 당연히 기자인 그들이 최근 특히 서구의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 인권에 대한 폄하 이슈를 모르지 않을 텐데 조심성이 없는 것 아니자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빅토리아나 로라 비커가 현재 서울시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름과 직업이 공개된다고 발언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공개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다만 정부와 지자체는 한국이 너무 잘 나가서 트집을 잡히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도 굳이 나이, 성별 등 불필요해 보이는 항목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봐야 되고 만약 기자라고 해서 일반인들에게 접근이 안 되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것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든 서울시든 타 언론사이든 어제 BBC에서 한국이 이름, 직업을 공개한다는 분명히 잘못된 정보이지만 타국의 먹잇감이 되는 오보도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외국인 특파원들에게 한국을 상세히 알아봐주고 한국의 입장에서 보도를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실망이다 라고 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만약 우리를 어느 언론사가 영국 특파원으로 보내준다고 해서 우리가 영국 빠가 되어서 영국의 억울함이나 영국인들의 자랑스러움에 포커스를 맞춰 보도를 할까요? 한국의 입장에서 필요한 영국의 상황과 시사점을 보도할 것이고 또 그 영국 뉴스가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잘 팔릴 만한 것을 보도하겠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로라 비커 기자는 2017년 한국에 들어와서 탄핵이라는 사건, 재선거, 남북 정상회담, 미국과 북한의 회담, 그리고 최근의 사태에서 중국에 이어 완전히 박살날 것 같았던 한국이 기적적으로 역전 만루홈런을 치는 등 기존의 외국인으로서 느꼈던 한국이라는 체급보다 많은 세계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터지고 있으니 특파원으로서도 호기를 만난 것이고 다수의 한국인들 입맛에도 맞게 보도를 잘 해주어서 고맙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로라 비커 기자를 과도하게 찬양할 필요도 없고 비난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로라 비커 기자의 이전 독도 관련 보도를 보면 외국인 기자인 것이죠. 다만 이번의 경우 이름 직업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빅토리아 킴의 자료를 트윗할 것이 아니라 기자라면 서울시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